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지난해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덕영 감독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건국전쟁 1편에 이어서요, 다음 달에 건국전쟁 2 다음 달 10일에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편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그부터 여쭤볼게요. 건국전쟁 작년에 이제 건국전쟁 1편이 개봉이 됐는데 117만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못다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인간 이승만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다가 중간에 좀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 이승만이 사실 굉장히 왜곡되고 비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탐구하다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945년 해방 이후에 소위 우리가 이제 해방정국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 가곡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좌익과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건국전쟁 2에서는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공산주의를 주목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정세를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한국은 그 공산주의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중국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또 휴전선 너머에 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공산주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됐어야 되는 나라인데 사실상 역설적으로 공산주의 교육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런 점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좌익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 2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에 고 박진경 대령이 인물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박 대령은 어떤 인물이고 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셨는지, 주목하게 되셨는지. 그 포스터 제작할 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전에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박진경 대령은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48년도 해방전국의 역사를 탐색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동일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한 77년 동안, 70년 동안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거든요. 거의 이제 악마화됐죠, 사실상.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근데 48년도 제주 4.3 관련해 갖고 박진경 대령이 똑같은 처지에 처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48년 5월 6일 날 부임이 돼서 43일 동안 이제 제주 11년대 연대장으로 부임하시다가 당시에 남로당,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43일 복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현재 제주 4.3 사건의 모든 총 책임자, 강경진압의 책임자다. 제주도민 30만 명을 뭐 이렇게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굉장히 거짓된 정보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명해서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좀 올바로 바로잡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4.3 사건 등의 이제 해방 후에 현대사에 민감한 장면들 재조명하신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재평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신 건가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규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 4.3 사건으로 해서 이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의 이제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과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이거를 CNN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에 대한 폭동과 명예회복. 근데 지금 이제 대략 한 77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어요. 제주도 가면은 정말 국가가 지은 근사한 제주자선 기념관도 있고 보상도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게 앞부분에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뭐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규명이 돼야지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 2에서는 이제 좌우 모든 진영 향해서 극단적인 정치 싸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의 영역에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역사가 올바로 발전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역사가 올바로 기록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주 4.3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제주 4.3 진상보고서 2003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남로당이 일으켰던 그러니까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이 폭동과 반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삭제가 돼 있어요 거의. 이런 부분들은 역사를 올바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좀 봐야 된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 1편 관객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2편에는 어느 정도 관객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2편이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로 좀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117만 명이 관객 이제 영화를 보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관객 스코어였고 개인적으로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영화 안에서 감독으로서 얼마나 진실한 객관적 사실을 담아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한 2, 3년 동안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자료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화 보시면 1편보다 더 충격적이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영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